근데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뭐 이왕 이런 얘기 나온 김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좀 논란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번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뭐니 해도 토요일 날 있었던 양국의 정상회담과 그다음 이어진 기자들의 질의응답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외신 기자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한번 그 질의응답부터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cabinet nominees are overwhelmingly male, and you yourself, during your presidential campaign, proposed abolishing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what will you and your administration do to improve the state of gender equality in this country? 지금 이 공직 사회에서 지금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 그러면은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한 각 직역에서 그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떤 부분이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걸까요? 최정아 기자님. 우선 일각에서는 이 내각 구성이 남성 편향적인 구성이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일단 절대적 숫자로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내각에 임명된 이 국무총리 및 장관 17명 그리고 대통령실 수석 5명 중에 여성의 숫자는 단 3명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포함해서 3명이 이제 자리를 한 건데요. 이 안에서는 서울대 출신, 특히나 50대, 60대 남성이 많아서 서우남 이 내각이었다라는 별칭이 붙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은요, 이번 내각에 대해서 사실 이전부터 계속 뭐 강조를 해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문성과 실력을 우선으로 해서 사람을 뽑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전문성과 실력. 근데 이걸 사람을 뽑을 때 전문성과 실력을 기준으로 내세울 때는 언뜻 들으면 맞죠. 근데 지금 앞서 외신 기자가 왜 내각의 여성이 턱없이 부족하냐는 질문을 했고 특히 장은미 변호사님.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국내 언론과의 뭐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에서 이런 질문 받았다 해도 이게 크게 생각해 볼 문제인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옆에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외신 기자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 대목은 그냥 또 간과할 대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외신에서 볼 때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이 너무 남성 치우침에 너무 편중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도 이 종전의 태도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 간극이 큰 거 아니냐라는 또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런 남녀 편향성에 대한 지적을 받자 사실 기회와 관련해서는 여성들이 남성에 준하는 기회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내각을 구성하려고 보려고 했을 때도 거의 이 직전까지 올라와 있는 여성 자체의 이 풀이 좀 적더라.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전에는 구조적인 성평등의 문제는 없다. 이거는 개인과 능력과 자질의 문제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종전 입장이었거든요. 지난 2월만 해도 언론 인터뷰에서 왜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이라는 건 한국 사회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는다는 건 이 과거 이야기다라고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어서 이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 답변과 그 당시의 답변, 이 괴리가 어떤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진의인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이종근 평론가님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당시에 그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발언은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이어지자 그렇지 않다. 그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입장은 똑같다. 그때와 지금까지 똑같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는 미국이 그렇다면 워싱턴 포스트 기자니까 미국이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그 여성들을 좀 더 많이 그러니까 그 진짜 유리천장을 깬 그런 사회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힐러리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힐러리 국무장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어요. 이유는 여성이니까라는 그런 인식이 아주 만연돼 있고 우리가 미국의 미투 운동 보시면 너무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헐리우드 같은 곳에서 정말 권력, 그 남성 권력이 너무나 당연시되어 왔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이 우리보다 우월하냐?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도리어 좀 미국이 정치적 올바른 PC에 대한 어떤 그 이 반발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런 대통령도 그러니까 당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과 뭐 한국의 미국 기자가 그걸 물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주눅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계속 이런 식의 어떤 결과를 계속 빚는 식의 인사를 계속 하느냐, 그건 좀 더 지켜봐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으니까 기사를 썼겠죠. 유인경 평론가님 뭐라고 썼을까요? 썼습니다. 제가 워싱턴 포스트 기사의 원문을 영어로 전달하지 못하는 아하. 약점이 있기에 해석한 걸 전해드리자면 네네. 제목이 그렇습니다. 성불평등에 대한 압박성 질문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은 임금, 정치 발전, 경제 탐려 등 남녀 평등이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며 윤석열 내각은 장관급과 차관급 모두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선거 기간 중에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일부 젊은 남성들, 특히 성평등에 반대하는 반페미니스트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구애한 것이다라는 기사를 실어서 좀 뼈아픈 기사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당신네들도 별로 제대로 양성평등 아니면서 왜 이랬냐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캐나다의 트리도 수상이 당선됐을 때 이 말을 기억합니다. 내각이 50대 50. 다 남성 반, 여성 반이었어요. 또 왜 이렇게 반반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짧은 말로 했습니다. 트리도 수상이. 21세기니까요. 네. 예, 양성평 숫자의 평등만 아니지만 능력이 갖춘 사람을 꼭 자리에 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뼈아픈 기사이고 외국의 신문이긴 하지만 좀 뼈새겨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맹 비판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누굽니까? 박성만 변호사님. 바로 진중권 작가입니다. 진중권 작가가 SNS에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네, 이럴 줄 알고 수없이 경고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왜 이준석 대표를 따라하는지 대선에서 현명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입증됐으면 뒤늦게라도 노선을 수정할 생각을 해야지라고 비판합니다. 이후에 또다시 글을 올려서 국제망신 당한 거다. 구조적 차별이 없는데도 여성이 고위직까지 올라오지 못했다면 결국 여성이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무능하다는 얘기냐? 여성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도 빈말이다. 그 자체가 인사원칙인 능력주의에 위배된다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또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에 발탁할 만한 여성이 없었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은 성평등 인사에 대한 의지 부족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책임의 피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이 직면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성평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근본적 인식 전환을 촉구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국을 지금 떠나긴 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SNS에 올라온 사진 하나가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대체 어떤 사진입니까? 최정화 기자님. 네, 발단은 지난 21일 용산 국립박물관에서 있었던 이 행사 중에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환영 만찬 때 있었는데요. 미국 국가 성조기호 영원하라 이 연주 장면 때 벌어진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날 있었던 사진을 올렸는데요. 일단 자신의 오른편에는 윤 대통령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 왼쪽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진을 실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왼쪽에 자리한 이 박병석 국회의장은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라 이 국내 이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떤 자세가 옳다 그르다에 대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 뭐 이건 역사에 남을 기록이긴 해요. 역대 이 취임한 대통령들의 보다 최단 기간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 장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당장 진보 진영 윤 대통령이 국민을의 준칙도 모른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당시 장면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인만 손을 올리고 있고 박 의장은 가만히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국 국민 의례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국기에 손을 올리냐며 비판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미국 국민 의례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차렷 자세를 유지한 사진을 비교해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자 오늘 대통령실이 해명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전상 결례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즉 상대 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은 상대 국가를 존중하는 표시이고 관련 내부 지침상 상대 국가 연주 시 예의를 표현하는 방법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종건 평론가님, 의전상, 그러니까 상대 국가에 대한 의전상 결례는 아니지만, 네네. 이제 우리 국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 모습 봤을 때는 뭐지? 라고 생각한다는 지금 그걸 꼭 저기 문제 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옛말에 그게 있죠. 과공은 비례다. 너무 지나친 그런 그 예의는 도리어 비례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인데 제가 떠오르는 건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애국가가 연주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가슴을 안 올렸어요. 손을. 그래서 거꾸로 그때 문제가 뭐 굉장히 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비판이. 근데 또 알고 보니까 그건 팩트인가요? 지금 저 팩트입니다. 근데 아하, 네.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국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아니 국기가 없으니까 내가 손을 안 올렸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문제는 의전과 관련된 구설수는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을 겁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때 의전 참사 우리 한두 번 그 기사 본 거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총리한테 오후에 인사를 하는데 인도네시아로 다른 나라 얘기했죠. 네. 뭐 그때 뭐 말을 건네서 그것도 진짜 예의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벨기에 때 뭐 G20 정상회담 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제때 못 내려와서 사진이 없었다든지 이런 일들이 겹치는 건 그만큼 의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정상회담은 뭐 70, 80%가 의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면교사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실도 이것을 그냥 해명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의전에 좀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래저래 참 어떻게 보면 첫 신고식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외교 무대에 첫 등장을 했잖아요. 등판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쉽지만 않고 아마 2박 3일 바이든 대통령 떠난 다음에 아마 긴 한숨이 절로 나왔을지도 몰라요. 긴장했겠죠. 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각 당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와가지고 어느 때와 다르게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어제도 만찬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지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이 바뀌니까 국격이 달라졌다 이렇게 또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하시던데 이 외교의 ABC도 모르는 좀 무식한 말씀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이든 대통령 방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조율된 거 아니겠습니까? 얼핏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한미 동맹이 바탕났다고 주장을 했는데 정말 한미 동맹이 바탕났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보자고 하고 전화 통화를 하겠냐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출범 10일 만에 정상회담이 가능했는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상반되죠? 일단은 뭐 딱 들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격이 올라간다 앞서 그랬죠?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의 격이 올라갔다. 그런데
윤건영 의원은 외화 내빈이다. 이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10일 만에 한미 양국의 의지와 비전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러한 새 정부의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외화 내빈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대북 굴종 외교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성과를 내니까 자격지심에 못 이겨 깎아내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통 큰 정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판단은 시청자분들께 맡길게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놓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면 그 또한 또 논쟁이 길어지고 배가 또 산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2박 3일간의 한미 정상회담 지켜보신 국민들, 시청자분들의 판단, 거기에 뉴스파이터는 존중해서 그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